누가 이지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욕심과 비밀에 먼저 닳아버리면요. 이지혁은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발바닥이 땅에 제대로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 귀를 때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이실 뿐이다. 그 한 문장이 이지혁이 평생 쌓아올린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믿음을 아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평소라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도 삼키기 힘들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가 죽는다고요? 이지혁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에는 공포보다도 억울함이 더 짙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냉정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이었고 누구보다 남의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살았는데 심장이란 놈 하나가 그 모든 걸 비웃듯이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현실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대기자 등록을 서둘러야 하고 약물 치료로 버티면서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매칭은 운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대기자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기다리는 삶. 남의 선택을 기다리는 삶. 이지혁이 평생 제일 싫어했던 방식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병원 로비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일상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며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저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지혁은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런데 웃음은 나오지 않고 대신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집에 들어가서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요. 연락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회사에 말하면 소문은 바로 번집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말하면 지은호가 무너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지혁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가 힘들까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보는 이지혁은 늘 단단하고 늘 냉정하고 늘 해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지은호가 자신을 불쌍하게 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지혁은 그런 시선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이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는데요.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기고 질문을 던지고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여전히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뛰었고 집중하려 하면 어지러움이 살짝 스쳤습니다. 이지혁은 그 신호를 무시하며 나는 괜찮다는 표정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친구 사이입니다. 동갑이거나 가까운 나이의 친한 친구, 서로에게 거침없이 말하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는 사이였죠. 박성재는 들어오자마자 이지혁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상하게도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아프지? 이지혁은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요. 너야말로 요즘 촉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촉이 예민한 게 아니라 내 숨이 짧아졌어. 넌 원래 이렇게 말 길게 안 해. 이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요. 박성재만큼은 이지혁의 정상 연기를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위기일수록 더 차분한 척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척을 할수록 진짜 위험하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람 없는 복도 끝에서 이지혁이 짧게 말했는데요. 심장. 이식 얘기 나왔어. 박성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숨을 멈추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이지혁다운지 박성재는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늘 혼자 해결하려 했고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했고 약해 보이는 걸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진짜 화를 냈습니다. 너 혼자 못해. 심장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지혁은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동시에 그게 맞다는 걸 알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연락을 피하고 통화하면 목소리가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밥 먹자.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 말이 이지혁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차갑게 굴었는데요. 나 바빠. 다음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혁은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이 다음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지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치겠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며칠 뒤 병원에서 대기자 등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현실적인 말을 했는데요. 대기 기간은 예측이 어렵고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면역 관련 수치와 기존 상태를 설명하며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지혁은 매칭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눈밑이 꺼져 있었고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을 사람이었나? 이지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난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지금 성의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희가 은우를 사망 신고해놓고도 오진에 간 이식을 위해 다시 은우를 찾았다는 사실, 은우가 오진의 쌍둥이이자 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박진석을 짓눌러 놓고 있었죠. 그런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난 건 우연치곤 묘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지혁? 이지혁도 당황했는데요. 회장님이 왜 여길? 박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어디 아프냐? 이지혁은 순간 거짓말을 하려다가 박성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기면 더 큰일 난다는 말. 결국 이지혁은 짧게 말했어요. 심장입니다. 이식이 필요하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는데요. 이번엔 내가 뭔가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눈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돈이든 인맥이든. 이지혁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돈과 인맥으로 심장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게 지금의 이지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은 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식이 해결책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박성재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직감했어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성희도 움직인다. 박성재는 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에 이미 깨달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성희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빚으로 만드는데 천재였고 그 빚을 평생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랑 엮이지 마. 지금 너 아픈 거 그 사람들한테는 약점이야. 너 살려준다고? 그게 진짜 선의일까? 이지혁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죽든 말든 계산부터 하자는 거야? 박성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야. 성희는 사람 살리는 일도 빚으로 만들 사람이야. 너 살아도 넌 너로 못 살아. 그 말이 이지혁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 손이 줄인지 올가미인지 구분해야 하는 상황. 이지혁은 그게 죽음보다 무서웠습니다. 살아남고도 자기 인생을 잃는 것, 그게 더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성희는 박진석이 이 지역의 병을 알게 됐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성희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지금 박진석은 은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박성재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판을 뒤집으려면 은호와 이 지역을 동시에 쥐어야 했습니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을 살려주면 박진석의 분노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어. 그리고 지은호도 흔들 수 있어. 성희는 병원 쪽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직접 나서면 흔적이 남으니까요. 성희는 언제나 남을 앞세웁니다. 재단 관계자, 병원 외부 협력자, 혹은 누군가의 지인을 통해 기증자 쪽에 연결고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원하는 건 가능성이라는 미끼였거든요.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 미끼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성희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 소문은 결국 지은호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이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우연히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이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이 지역은 끝까지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지역 씨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이 지역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너 힘들까봐. 지은호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이 지역 씨가 무너질까봐 숨긴 거잖아요. 나같이 무너져도 돼요. 그게 사랑이면 같이 버티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그제야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늘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가치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말하니까 이 지역의 마음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이 조용히 말했는데요.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게. 지은호는 울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내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이 지역의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이었고 이 지역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약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지역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 손을 잡으면 이 사람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한 기증자 케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지은호는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덧붙였는데요. 가족의 동의가 아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 건은 민감한 사안이라 외부 개입이 생기면 바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개입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직감했어요. 누군가 벌써 손을 대고 있다는 느낌. 박성재도 그 말을 듣자마자 성희를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부터 아무도 믿지 마. 특히 도와준다는 사람. 이 지역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굴 믿어? 박성재는 잠깐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 그리고 지은호. 최소한 지은호는 너 살리는 걸 거래로 안 만들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대기라는 단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윗선과 접촉하려 했고 우선순위라는 말을 입 밖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박진석을 막았는데요.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아버지는 성의 문제로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리하면 이 지역은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더 무너져요. 박진석은 울컥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방법이 죄가 되면 안 돼요. 박진석은 그 말에 또 다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은우를 찾은 것도 우진에 간 이식도 성희의 사망 신고도 모든 게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박진석은 그 명분이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은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돕는 건데 박진석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끼어들면 그 선한 마음조차 거래로 바뀐다는 걸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 지역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기증자 건 관련해서 환자분과 연관된 인물 주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절대 그 기증자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요. 이 지역은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요?
코디네이터는 규정상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마디만 흘렸습니다. 재단 쪽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재단. 그 단어 하나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성의를 확신했고 박성재는 숨이 막혔고 지은호는 몸이 굳었습니다. 성의가 왜 굳이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지혁을 진짜 살리려면 조용히 진행되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의는 반대로 기증자 자체를 자기 손안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지혁이 살아도 성의 손을 거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내가 살려줬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꼬리표로 평생 빚을 만들고요.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성의가 도와주는 척하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대가를 받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 사람한테 얼마나 당한 거야? 지은호는 웃으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예요. 이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심장이식의 진짜 키는 단순히 기증자 매칭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지혁을 살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지혁을 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살고 나서도 이지혁이 이지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나 살고 싶어. 근데 살아남은 뒤에 내가 아니면 그게 더 무섭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지혁씨가 지혁씨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 이지혁과 지은호와 박성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뜨거웠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스케줄을 빈틈없이 맞추며 몸을 관리하려 했고 지은호는 이지혁이 약을 제대로 먹는지 무리하지 않는지 자꾸 확인했으며 박성재는 재단 쪽 움직임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이쯤에서 이지혁의 내면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은 마음 한편으로 죽기 싫다는 본능이 올라오지만 동시에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기 싫다는 자존심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둘이 계속 충돌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지혁은 박성재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이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이지혁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세게 조여오고 손끝이 저릿해지고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이지혁은 벽을 짚으며 버티려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은호가 보게 됐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지혁 씨. 이지혁은 괜찮은 척하려 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요. 지금 눈이 풀렸어요. 그 말에 이지혁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응급실에서 검사하던 중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잠깐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이 지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숨을 참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B- 소리가 현실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는 지금이 위험한 고비라고 말했고 약물 조절과 함께 상황에 따라 임시 보조 장치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몸에 장치를 달고 버틴다? 그건 이지혁이 상상도 하기 싫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하세요. 뭐든 하세요. 살아야 하잖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목숨이 통계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확률, 다음 달까지 버틸 확률, 그리고 매칭될 확률. 이지혁은 그런 확률 속에서 자기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박성재가 낮게 물었는데요. 너 진짜 무섭냐? 이지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살려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성의가 원하는 거야. 그 순간 세 사람의 목표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 성의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기증자 가족 동의가 거의 이뤄졌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삼켰고 박성재는 불길한 예감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쉽게 갈 리가 없다. 그런 예감이요. 바로 그때 성희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희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척했지만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지혁 씨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성희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낮게 속삭였는데요. 내가 없으면 여보가 감당해야 할 게 더 많아져. 그리고 지혁 씨가 살아야 은우도 흔들리지 않겠어? 그 말이 박진석을 흔들었습니다. 성희는 여전히 생명과 가족을 카드처럼 쓰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걸 알면서도 흔들렸습니다. 지혁이 살아야 은우가 흔들린다는 말은 성희가 아직도 은우를 조종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박진석은 죄책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이 성희에게는 늘 좋은 먹잇감이었고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성희에게 끌려갈 수 있다. 그 순간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한다고요. 성희의 판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지혁도 지은호도 오진도 결국 다 휘말립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기증자 가족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지혁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주저앉을 뻔했고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성희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성희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움직였나? 아니면 누군가 내 판을 깨려 하나? 성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성희일 수도 있고 성희를 견제하는 다른 세력일 수도 있고 혹은 재단 내부에서 성희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끼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지혁의 심장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지혁은 그날 밤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살아야겠어. 근데 누구 손 빌려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요. 같이. 그 한마디는 다정한 위로가 아니라 전쟁 선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지혁은 단순히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한 건 살아남은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숨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증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병원 쪽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이번 건은 외부에서 관심이 큰 케이스입니다. 절차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또 누군가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지은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때부터 이지혁은 달라졌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고요. 혼자 해결 대신 함께 견딤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지은호 역시 상처가 많은 사람이며 박성재는 성희의 본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늘 불안했습니다. 박진석은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고 성희는 판을 다시 쥐기 위해 더 위험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위에 심장이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이지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천사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거래꾼이 먼저 열쇠를 줄까요? 그리고 그 열쇠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지혁은 살아남아도 진짜로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는데요. 다음 기증자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또 한 번 판이 뒤집힐 겁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또 움직일 거고 누군가의 사랑이 또 흔들릴 거고
누군가의 죄책감이 또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지혁은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과 나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요.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의 예측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